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내일 시장 이길 수 있는 전략 4가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명 시크릿에서 4가지 작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투마로우 스타워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익률 경쟁이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되고 최고입니다. 있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작전부터 짜러 가볼게요.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해 드리죠. MBN골드 정종택 매니저, 조범수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지수와 수급, 상승 종목 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작부터 끝까지 아름답게 올라갔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지수가 강하게 올라갔어요. 1.78% 상승한 코스피 오늘 무려 45포인트가량 올라가면서 2600선을 뚫어냈습니다. 2614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 0.55% 상승했습니다. 860선도 뚫어낸 모습 코스닥이고요. 자, 코스피에서 오늘 68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을 했고 코스닥에서는 940개가 넘는 종목, 대다수의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차트가 예뻤던 이유가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크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오히려 더 크게 팔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수급 이게 뭔가요? 오늘 코스닥이 계좌에 채워져 있는 분들은 상당히 소외됐던 하루가 네.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수급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코스피를 보면은 와 소리가 날 것 같은데 네, 환호예요. 코스닥을 보면 또 어제와는 또 다르게 이거 왜 이렇게 네. 조용해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또 내일 되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내일 또 코스닥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두 매니저들에게 오늘 시장 리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자,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심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수급적인 측면이 가장 컸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기관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1조 한 1,500 정도 매수세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수 흐름을 보면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시초가부터 위로 계속적으로 우상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좀 특정 밴드 안에서 좀 움직이는 좀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양 증시에 대해서 좀 기술적 위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좀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좀 차트 화면 좀 보여주시면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회색 볼드 선이 2년 이동평균선이고요. 여기 위로 지금 올라타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좀 들어오면서 코스피 대장주들 위주 좀 수급이 시세가 좀 붙어줬던 하루였고요. 코스닥을 좀 비교해 보면 이제 2년 이평선 똑같이 돌파는 했지만 직전 돌파할 때까지는 좀 어느 정도 상승 업사이드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코스피 시장은 이제 직전 고점에 또 강한 또 저항 자리를 좀 테스트한 구간에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좀 시세가 좀 붙었고 오늘 중소형주 굉장히 좀 재미없고 지루한 시장이었지만 연초까지는 결국 또 성장 섹터들이 이 나머지 직전 고점까지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 좀 끌고 갈 거라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는 것처럼 오늘 코스피가 진짜 대형주가 날아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쵸.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상당히 좀 특이하긴 했죠. 코스피랑 코스닥 차이가 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좀 기사적인 부분에서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1조 6천억 원치에 가까운 매수세를 보였다 보니까 코스피 측면에서만 좀 영향이 강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대한 상승 구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기대 심리로 가장 많이 뽑고 있는 게 양도세 완화라는 부분인데 일단
9일, 19일 그리고 20일 연속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이제 체결권이 협의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더욱이 이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재밌는 점이 양도소득세 완화 이야기가 나왔었을 당시에는 2차 전지주들이 강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2차 전지가 강하진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 대해서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고 지금 오늘 딱 코스피랑 코스닥이 달랐던 점은 그밖에 없습니다. 오늘 대형주가 강했다 보니까 중소형주는 크게 재미없이 윗골이 달리는 형태가 이어지는 구간이었고 선물에 대한 매수세 때문에 코스피만 올라가고 코스닥에 대한 주목도는 좀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 오늘 시장 리뷰를 해보면서 한 가지만 전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종택 매니저한테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매니저님, 어제만 해도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는 시장이구나라고 우리가 계속 느껴왔잖아요. 네. 근데 오늘 단 하루 만에 대형주 장세로 바뀌었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은 시장을 맞추면서까지 우리가 주식 종목을 사기가 좀 애매한 장세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오늘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대장주들이 잘 가기는 했는데 3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오늘도 많이 주가가 날아올랐습니다. 아. 뭐 일례로 좀 작은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옵트론텍이라는 기업 오늘 18% 정도 가까이 올랐고요. 예.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온이라는 기업은 계속적으로 이제 M&A를 통해서 회사가 실적이 좀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오늘 뭐 네이버 좀 관련된 인수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20%또 가까이 또 고가 기준으로 올라간 부분들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대형주 쪽에 그늘에 좀 갇혀 있긴 했지만 네.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좋았던 기업들은 오늘 주가 랠리를 굉장히 강하게 많이 펼쳤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예. 게 오늘 또 하나의 또 시장의 다른 또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3분기에 좋은 실적을 낸 종목들은 오늘 장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우리는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조은수 매니저님도 지금 오늘 추세를 비추어 본다면 내일도 대형주들이 더 움직일 거라 보십니까? 근데 사실 대형주들 이전부터 계속 좋았습니다. 네. 대형주 장세라고 표현하는 게 오늘 대형주만 갔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쵸, 거지. 그쵸. 이미 사실부터 좋았었고 11월부터 지금 12월 어느새 20일입니다. 12월 이제 올 한 해도 다 끝나가는 가운데 이 장세에 관련해서 판단을 했었을 때 달라진 부분이 크게 없어요. 개별주 중심적인 장세, 가는 대형주만 가는 장세 동일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대형주가 또 올라가는 시장이 또 펼쳐지게 되면은 잠시 중소형주 휴지 기간 들어갔다 다시 또 날아 올라가는 기간 조정 형태의 구간으로 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대형주가 올라간다 재미없다라고 판단하시지 말고 현재 구간에서 어떤 종목이 내가 이전에 주목했었던 종목들이 얼마만큼 눌려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종목들 탐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 시장을 위한 작전들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 가보시죠. 자, 양도세 완화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진짜가 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 양도세 완화, 이 양도세 폐지 이슈가 나왔을 때는 좀 다시 묻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번 주 다시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이거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이게 확실한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또 관심의 불을 지펴 부르는 시간이 됐습니다. 조은수 네. 매니저님, 지금 시장을 같이 보면은 지수단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지금 양도세 완화라는 호재가 묻어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묻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재료는 거들 뿐 이런 네.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예. 사실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주주 양도세를 통한 기대 심리로 현재는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잡는 게 옳습니다. 사실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19일 날 최상목 후보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선행적인 기대감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 처리가 일어나면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본회의안 처리 결의 이후에 발표가 나왔었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하나 오늘 중에 최고조로 밝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중에 뉴스가 좀 나온 부분은 지금 내일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이 된다는 이야기가 일단은 뉴스가 통해서 그쵸.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50억이면은 일단은
우리가 실적 통해서 하는 얘기처럼 컨센서스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고 이 긍정적인 흐름이 오늘 좀 선행적으로 시장 내 지수 쪽으로 좀 나왔다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10시 본회의고요. 국회 본회의 종료된 이후에 아마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0시부터 아마 국회 본회의 잘 주목해 보시면서 뉴스 플로우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장 내에서 지수에 대한 흐름을 지금 현재 결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화면 같이 좀 보실 텐데요. 네. 오늘 코스피가 정말 좋은 상승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특히나 외국인들의 선물이 1조 6천억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다. 장중에는 대략적으로 1조 8천억 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오, 네. 지금 2023년도 대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가장 많이 했었던 2023년도 기준으로 순위로 따지자면은 오늘이 1조 6,033조 가량으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했던 당시가 바로 8월 1일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구간들이 각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가장 강력하게 들어왔었던 일자들입니다. 총 1위, 2위, 3위입니다. 오늘이 2위고요. 3위는 9월 18일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셨을 때 최근에 이 외국인들이 대형주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 쪽이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쏠려 있는 상태에서 선물만으로 들어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말하면은 대형주 매도하고 선물만 매도하면 시장 쉽게 내릴 수 있다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불균형적인 시장이 너무 오래 이어왔다 보니까 좀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이게 양쪽으로 좀 시장을 좀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짚어드리는 건데 이전에도 제가 기억하기에 4순위가 아마 7월 13일과 14일로 기억합니다. 네. 7월 13일과 14일 구간 보시면은 잠시만요. 여기가 제가 기억 여기입니다. 7월 13일과 14일 구간인데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두 번 연속적으로 매수권 올라오면서 약 조정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정종택 매니저님께서도 시작하실 때 저항권에 좀 머물렀다라는 기술적 요인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재 구간에서 솔직히 조정이 조금 어느 정도 기술적 조정이 그쵸. 찾아와도 이상할 거는 없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또 제가 반대되는 자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재밌는 사실은 반대적인 자료는 자 신용장고 추이입니다. 코스피 신용장고 추이인데 와. 지금 보시면은 또 예. 꺾였어요. 또 꺾였습니다. 사실 지금 날개 펴고 올라갈 준비는 다 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네요. 이게 지금 사실 신용공여나 아니면 당장 당일적인 이런 수급적인 측면만 따져봤었을 때는 그래서 내일 빠지나요 올라가나요 이거를 와. 명확하게 잡는 거는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오히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신용공여 빠져 있으니까 나중에 좀 올라가는데 더욱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조정이 된다. 그럼 이건 무슨 기회입니까? 매수 최고의 기회입니다. 시장에 어차피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렇군요. 조정의 기회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우리 여러분들 이제 매수를 노려보셨는데 비싸서 못 접근하셨던 종목들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눌림세에 있다, 나온다, 기회다 하면서 매수를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간적으로 따져보면은 네,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네. 귀엽게 산타네요. 산타복을 입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미국 시장 기준으로 네. 산타 랠리, 크리스마스 랠리를 뜻하는 일자들입니다. 22일부터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틀 이제 이거래일 정도 오늘 이번 주 금요일부터죠. 22일부터 1월 3일까지의 기간을 산타 랠리 기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시장이 미국장 기준입니다. 미국장 기준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항상 미국장 형님 쫓아가니까 알고 있어야겠죠. 예. 73% 가량의 확률로 크리스마스 랠리가 나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은 그렇죠. 네. 따라가야죠, 국내장은 형님을. 결론적으로 좀 따라가기 때문에 형님 간다고 안 간다고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실 거면은 기간적으로 조정 횡보 형태가 나오겠죠. 만약에 형님을 못 쫓아간다면은 네. 횡보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되었건 12월 말일까지 봤었을 때는 확률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크리스마스 랠리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을 조금 한번 기대해 보면서 내일 일단은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발표된 이후에 제로 소멸 형태로 네. 선물이나 대형주에 대한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도 짐작을 하시면서 내일 하루 정도는 좀 조심해 보시는 게 어떨까. 특히나 오늘 저녁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쵸. 내일 기준으로 6시 네. 반도 있으니까
내일 하루 정도 조금 유의하시자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의 자료를 보면은 일단 내일 오르면 오르는 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네. 내려간다면 내리는 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내일 시장을 한번 잘 관찰해보고 산타 랠리 그리고 새해 까치 랠리까지 한번 잘 준비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종택 매니저님 다시 한번 좀 주제로 돌아와 볼게요. 대주주 기준 완화 발표가 이제 임박했다라는 게 나오는데 뭐 일단 내일 결과가 전반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만약에 반전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시장도 급락세를 피해가기 좀 어려운 건가요, 이건? 우선은 이제 작년과 재작년에 이제 기준일 이제 최종 거래일 D2 전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올해는 이제 26일이 될 거고 네. 작년에는 그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세가 1조 원이 넘었고요. 그리고 그 재작년에는 3조 원 규모가 넘었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게 아직 안 수급적인 나왔으니까. 측면이 좀 크게 작용하는 이벤트라고는 예.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무료방송이나 이럴 때는 얘기는 드리는 거는 사실 뭐 수급적인 요인인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뭐 내재 가치라든지 펀더멘탈적인 측면에는 변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본다고 했을 때는 뭐 시장의 좀 출렁임을 좀 회피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좀 시세 난 종목들은 좀 정리하셨다가 다시 또 내려오면 또 잡아간도 되는 포인트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난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그렇죠. 계속 또 가겠다 맞아요. 이런 전략들이 명확하신 분들은 그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져가셔도 저는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시장의 출렁임이 좀 싫다라는 거 그리고 기업은 가치 내재 가치는 바뀌는 건 없는데 수급적인 요인만 흔들린다 이런 정도만 좀 보시면 되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매니저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런 네. 매크로 이슈들도 진짜 지금 중요하긴 하지만 네. 무엇보다 기업 가치를 확실하게 보는 시장 지금 그런 종목도 진짜 잘 가고 있거든요. 네. 종목 잘 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실적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뭐 짧게만 또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아까 본회의도 잠깐 언급을 주셨잖아요. 조범수 매니저님. 뭐 산타랠리는 과거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상승할 가능성 73%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본회의를 앞두고 그게 지나갔을 때도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었나요? 사실 이게 양도세 완화 부분이 21년도에 양도세가 또 상향됐었던 기억도 있고 네. 22년도 당시에는 뭐 큰 변동성은 없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결론적으로 미국장 흐름에 좀 맞춰서 갔었던 아, 영향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양도세 완화라는 부분이 물론 이 호재성으로 받아들일 부분이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 이게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 일단 유의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제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시장이 최대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유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 삼성전자의 시작된 추격입니다. 삼성전자 이 2024년 초부터 엔비디아에 HBM3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또 단독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맞아요. 내부 사정이 밝은 관계자 말에 따르면 최근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HBM3 칩 공급에 대한 내부 승인을 완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뭐 단독 기사인데 더 많은 기사는 없었습니다. 맞아요. 조범수 매니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말씀하셨던 대로 단독 기사니까 그것만 올라온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단독 기사기 때문에 진짜 오피셜한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피셜한 게 맞든 아니든 어차피 2024년도에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오피셜이든 아니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참 재밌는 사실이 우리가 지금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삼성전자가 제 기억에 7월에서 8월쯤에 부랴부랴 일본에서 방문해가지고 HBM 장비를 또 수급을 해왔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따지면은 지금 현재 내년 2024년도에 공급하는 게 그렇게 느린 건 아니고 엄청 빠른 겁니다, 사실. 네. 상당히 빠른 부분이고 이게 정말 각 기업들의 전략적인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든 AMD든 인텔이든 동일하게 투트랙 체제는 유지하고 넘어갈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내에서 AMD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트랙 전략을 명확하게 진행한다는 언급이 있었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과연 이 말씀하셨던 대로 단독 보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오피셜적인 부분으로 확정이 된다면은 엔비디아도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하는 것이 확정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엔비디아가 이 전에 HBM이 아닌 DDR 램 메모리 쪽에서도 이미 투트랙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삼성전자 HBM에 대한 공급량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3 말고 3E도 투트랙으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모든 메모리 제품은 무조건 투트랙으로 갈 겁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공급 3E도 점유율 그렇죠. 따지면은 마이크론은 솔직히 안 봐도 돼요. 마이크론 3에는
참여를 안 하고 3E부터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 아직 HBM에 대한 이제 확실적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네. HBM 시장 내에선 제외를 하면은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 SK 하이닉스밖에 지금 독점 공급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요청을 원하는 데는 엔비디아, AMD, 인텔, 이제 마이크론까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네. 전반적으로 수요는 늘어나고 이제 다다익램이라고 해가지고 메모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이 아니고 이거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건 컴퓨터 맞아요. 좋아하시는 네. 분들은. 네. 근데 메모리는 많으면 많다고 표현을 하다시피 이제 엔비디아가 2024년도 2분기부터 나오는 신제품을 통해서 레벨업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시피 그만큼 메모리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AMD도 MI300X라는 신제품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의 용량은 지속해서 늘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투트랙 특히나 SK 하이닉스 혼자서 공급하기에는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수율에 대한 문제점을 따지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시간을 들여왔던 건데 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판단이 지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현재 구간에서 투트랙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 이제 향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엔비디아든 AMD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인텔이든 HBM을 이제 탑재한 제품들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겠죠. 수요? 그렇죠.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내년대 화두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실적 관련 부분에서 SK 하이닉스보다 밀리는 모습이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이게 메모리 사업 부분은 전반적으로 HBM은 제외하고 바닥권에서 탈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점유율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가 그 화면 이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우리가 뉴스로 받았었던 게 삼성전자가 성과급제가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파운드리 점유율 보시면 TSMC가 더 높고 삼성전자는 아직 12.4%입니다. 이번에 DS 부분에서 메모리 쪽은 10%에 가까운 성과금을 받았지만 파운드리 쪽은 성과금이 0%입니다. 그만큼 이번에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삼성전자는 아직 좀 제한적인 모습이 있으니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의 혹시 계열사를 오히려 보시는 게 더 좋은 투자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 계열사를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다음 정종택 매니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상 지금 HBM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선두에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삼성이 이 HBM 관련해서 밸류를 받기 시작하면 SK 하이닉스보다 비교적 많이 안 올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룸이 많이 남았다라고 네. 분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도 충분히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한번 주봉으로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봉 위치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에 굉장히 좀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사업부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갖고 있고 뭐 반도체 사업부도 하고 있고 파운드도 다양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밸류를 뭐 측정하기는 뭐 다각도로 좀 분석할 필요는 있겠지만 기술적인 위치만 좀 분석해 보자면 지금 삼성전자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네. 직전 최고가는 이제 97,000원 정도까지 룸 업사이드는 대략적으로 한 20% 넘게 남아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5만 원까지 좀 남아 있긴 한데 조금 룸이 많이 남아 있진 않죠.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가 덜 갔던 이유는 HBM 향 그런 부분에 있어서 퍼포먼스를 하이닉스 쪽에 좀 비중을 많이 싣고 있고 시장에서 좀 바라보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제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면서 삼성전자가 이 HBM 쪽으로 확실한 좀 실적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면서 뭐 다른 사업부까지 같이 좀 실적이 돌아선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룸이 남아있는 업사이드는 저는 삼성전자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술적 위치에 대한 부분을 좀 비교해주면서 접근하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비교해 봤을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 두 번째 작전에서 따로 보시는 종목도 있으신가요, 정종택 매니저님? 네, 저는 우선 반도체 업종은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대장주들이 다 52주 신고가 갔으니까요. 네. 뭐 동생 중소형주도 다 같이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적을 꼭 봐야 되나요? 실적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몇 거래일 지나면 다시 또 4분기 실적들을 삼성전자가 첫째 주에 발표하겠죠. 네. 그러면 그거 실적 토대로 뭐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도 순차적으로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종목 따로 말씀은 안 하시고. 심택 얘기 드리겠습니다. 심택, 기판이 대본 제일 안... 컨닝하신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기판주가 아직 좀 안 쉬었기 때문에 움직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말을 아끼시는 줄 알고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부조에서 난리 났습니다. 종목명 말 안 한다고. 다음 네. 조범수 매니저님 보시는 종목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계열사랑 특히나 나노화 공정과 HBM 공정 내에서 지금 이제 향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율입니다.
수율이 아직 더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율 검사와 연계된 테크윅 그리고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반도체나 전장 제품, 이 전자 제품들의 다시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해당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계열사 중에 MLCC라는 전자 부품을 납품하는 삼성전기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삼성전기를 좀 좋게 보는 게 네. 이번에 4분기 수출 데이터가 MLCC가 안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MLCC 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예. 걸로 좀 첨언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좋다는 얘기가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한번 유심히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두 번째 작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을 오늘 진짜 강하게 걸었습니다. 악셀을 진짜 한 오늘 150km까지 오. 강하게 밟은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그니까요. 이렇게 밟는다고?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정말 빠르게 간 자동차 주였습니다. 네. 일단 오늘 러시아 공장 매각이 호재로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일 동안 자동차는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이 추진력을 모았던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오늘 진짜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기아차가 기아가 6%까지 올랐으니까. 근데 오늘 정동태 매니저님 이 이슈 러시아 공장 이슈가요 그렇게 6%나 올릴 호재라고 볼 수 있나요? 사실 이제 공장 매각한다고 했을 때 양사가 이제 영업의 손실로 인식할 금액이 작지는 않거든요. 한 4천억 정도, 1,700 정도 될 텐데, 악재로 보면 악재로 볼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러시아 시장 자체가 이미 계속적으로 안 좋았고요. 그 유럽에 대한 제재를 좀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재료 소멸로 좀 보면서 일제히 강하게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품주들도 강하게 또 랠리도 같이 좀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좀 분풀이 하듯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쉬기도 했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좀 오래 받았는데 이 부분을 좀 자료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우선은 이제 나왔던 뉴스는 러시아 공장 매각을 확정을 했고 러시아 업체인 아트 파이낸스한테 이제 최종 협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다시 사올 수 있는 바이백 조건도 걸어두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좀 제재로 인해서 가동이 사실상 작년 3월부터 좀 중단이 된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가 마이너스 4,700억 정도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1,400억 정도 영업액 손실로 4분기에 좀 반영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보시면 HMMR이 러시아 법인인데 사실상 데이터가 거의 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재료 소멸로 시장은 또 긍정적으로 좀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아는 이제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했고 영업의 손실로 잡히다 보니까 사실 실적과 배당의 영향이 좀 불가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 업종에 대한 적정 주가 대비해서 많이 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강하게 기술적으로 반발 매수대가 들어오고 저가 매수대가 들어오면서 좀 시세가 분출된 하루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제고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 섹터도 사실 좀 굉장히 좀 같이 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뭐 화신 부품주로 대표된 기업이고요. 뭐 코리아 FT, 서현이와 아진산업까지 좀 같이 좀 움직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한번 방송에서 좀 얘기 드렸던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적 좋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부품주 쪽에서. 그래서 소외된 기업들도 한번 이쪽에서는 관심 있게 보시고 뭐 요 모멘텀이 뭐 하루 이틀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좀 또 챙겨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모빌리티 섹터는 재관심이 또 필요한 시점이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펀더멘탈은 확실히 좋아진 것 같은데 단기간의 주가만 봤을 때는 연말이기 때문에 배당의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차라리 현대차나 기아는 내년 연초에 들어가면 되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부품주를 오히려 내일이나 내일 모레 근 시일 내에 노려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일전에 얘기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세방전지 그리고 보여드렸던 게 자동차 이제 본네트 열어보면 로켓이라는 전기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기억나시죠? 근데 이 회사도 오늘 주가가 거의 7% 가까이 올랐거든요. 근데 한번 시세가 나고 가격 조정받고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기업인데 사실 뭐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품 회사라고 한다면 더더욱 또 매력도 높은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바꿔서 접근하기에는 부품 중에서도 아직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다라고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범수 매니저님, 지금 자동차주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오르긴 했지만 모든
투자자들에게 아직 의심을 불식시키지 못한 건 바로 피크아웃 이야기가 좀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이익 피크아웃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을까 안 됐을까 의견이 좀 분분하거든요. 근데 사실 피크업 구간으로 보기에는 좀 부담 있는 구간이고 이미 주가는 상당히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피크업 논의가 이야기 나는 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근데 사실 현대차가 저도 오늘 조금 좀 물음표를 좀 그었어요. 메가컴 관련해가지고 14만 원 나왔나요? 참 그거 보고 많이 웃었습니다만 이게 사실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 관련해서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이 총 두 가지 섹터들을 짚어드렸다시피 이런 상승분이 그렇게 이상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관련해가지고 아마 주가의 차이가 다름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질문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PER 기준으로도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훨씬 쌉니다. 두 번째로 PER 기준으로 해서 봐서도 지금 싼데 현대차가 지금 올해 분기 영업이익률 퍼센테이지로 봤었을 때 8에서 9%가 평균적으로 나왔었다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11에서 12%가량으로 현대차보다 조금 더 주식 기준으로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이 우리가 원래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봤었을 때 현대차는 해외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에서 보증금 받고 하니까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 네. 기아차는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번 유럽에서 빠졌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기아차가 더 잘 갑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해외 공장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공급망 안정적인 부분에서 더 디스카운트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사실 각 지역 내지는 국가별로 이 정책적인 부분을 기조해서 변동성이 있고 특히나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연 단위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내수 시장에 집중하는 기아차가 오히려 더 주목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차 관련해가지고 저는 현대차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현대차 별로 안 좋아하고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네. 저는 외제차 좋아합니다. 지금 얘기한 거는 저희 스타워즈 저는 외제차 제품과는 좋아합니다. 네. 전혀 상관없는 감사합니다. 발언이었다는 것도 정리해보고요. 예. 저는 어쨌든 외제차를 좋아하는데 네. 사실 이게 재밌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현대차가 우리나라 국내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강점을 가졌었던 부분이 바로 가격입니다. 가성비. 가격적인 요인인데 최근에 각 전기차 내지는 내연기관 차들조차도 할인율이 프로모션이 굉장히 강해요. 네. 특히나 이 지금 현재 구간 아직은 고금리 기간이 좀 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현대차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해외 쪽에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좀 이제 국내 내수 시장에 좀 주목하는 기아차 쪽으로 조금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는 특히나 또 배당률도 좋다 보니까 연말 배당까지 따져 보면은 연간 대비해서 항상 레벨 다운하는 모습까지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 오늘 기아, 현대 놓쳤다 이런 분들은 어떤 종목 보면 좀 좋을까요, 조범수 매니저님? 저는 그리고 현대차 얘기하는 거 아니죠? 현대차요? 네. BMW 관련주 없나? 그거 좋아하는데 네. 저도 근데 사실 그 자동차 관련주들을 보고 있긴 했어요. 근데 사실 자동차 관련주들이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뭐 매매하실 때 뭐 재료라든지 아니면 수급적인 요인 요건들이라든지 이런 게 좀 충족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동차 관련주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고금리 이제 금리 인하가 넘어간다라는 수혜를 제외하고는 당장에는 큰 뉴스는 없습니다. 경쟁 심화적인 구간이다 보니까 좀 애매한 모습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그래도 서현이라는 종목이 또 차트가 좀 괜찮아가지고 좀 관심 있게는 일단 보고는 있었습니다. 그 정도지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서현 이야기를 주시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고요. 정종택 매니저님도 종목 준비되어 있죠? 네, 저는 이제 화신이 갔으니까요. 키맞추기 할 수 있는 SL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역시 화신감에 네. SL 따라가죠. 네. 네. 드디어 이제 종목을 바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밀당이 없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SL까지 들어봤고요.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작전 확인해 볼게요. 네 번째 작전명 신재생 희망찬 2024입니다. 일단 OCI 홀딩스가 태양광 기업과 미국의 태양광 기업이죠. 장기 공급 계약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오늘 태양광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어줬고 또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 대선에 나올 수 없을 가능성이 크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신재생 훈풍이 불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종택 매니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이제 대형주들이 굉장히 좀 잘 갔고요. 사실 많이 갔던 종목들은
손이 잘 안 나가는 섹터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 좀 소외되신 분들은 그런 쪽에서 많이 좀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신재생 에너지도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강했기 때문에 한번 좀 달아볼 수 있는 좀 주요 또 이슈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자료 화면 좀 보여주시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 상승, 고금리 그 구간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업종이 바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뭐 풍력과 태양이라고 좀 얘기를 태양광 쪽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실적도 안 좋았고요. 그리고 고금리 기조가 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비용 부담적인 측면도 좀 굉장히 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비용은 높아지고 수익성과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였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정책적인 금리 인하는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시장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는 기대감들로 지금 이제 해당 섹터가 좀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금지가 이제 콜로라도 쪽에서 처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 풍력 쪽에서도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해서는 좀 비중을 좀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양광은 입찰했던 메가와트 대비해서는 66메가와트가 이제 입찰 미달이 됐었고요. 육상 풍력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1,500메가와트 대비해서는 더 많은 입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상 풍력에 대해서 좀 비중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또 입찰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얘기를 드리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세아 제강 지주도 이제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제조법인이 이제 세아윈드가 최근에 1조 5천억 규모의 이제 공급 계약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난번에 향후 이제 3년간 생산 물량 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세아 제강 지주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그나마 이제 실적이 좀 나왔던 기업은 이제 CS 윈드 정도는 보셔야 된다고 지난번 좀 신재생 에너지 얘기 때 드렸대. 같이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더 안 좋을 수는 없다. 앞으로는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제대로 해석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또 신재생 에너지라고 좀 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또 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종목명까지 들어봐야 되겠죠? 네, 종목명은 사실은 이게 저도 사실 손이 안 나간다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쵸. 하이브리드형 좀 기업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반도체 쪽에 이제 낸드 버닝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유니테스트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업 같은 경우 이제 태양광 사업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초전도체로 관련 주로 부각이 되면서 한번 슈팅도 나왔던 기업인데 네. 되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실적 확인해 보시면 올해 굉장히 좀 많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에는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턴어라운드에 있다. 신성이엔지도 비슷한 종목 아닌가요? 신성 ENG는 이제 공장 만들 때 클린룸, 깨끗한 상태를 만드는 예. 부분인데 살짝은 좀 다릅니다. 거기 이제 여기도 반도체 엮여 있지 않나요? 반도체 2차 전도가 엮여 있고요. 관련 기업은 이제 KN솔, 한양 ENG 네. 이런 쪽이 세보 네. MEC 이런 기업들이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상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조범수 매니저님의 대본을 딱 봤더니 관심 종목이 없습니다. 크게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신재생 에너지는 돈이 안 됩니다. 아. 저는 SMR이나 원전이 제일 괜찮다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SMR이나 원전 예. 쪽이 괜찮다. 신재생은 돈이 안 된다는 게 이게 사실 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풍력이랑 태양광 얘기를 하지만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나 아니면 정부 정책적인 이슈 리스크가 붙어 있다시피 예.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긴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최근에 AI와 연동 이야기가 나온 네. SMR 쪽으로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리스크를 피하는 게 가장 좋죠. 네, 좀 여당에서 나온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 말씀하시면 안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관합니다, 조범수 여러분. 매니저의 의견은 저희 제작진 의견과는 무관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서 작전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익률 대결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마로우 스타워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종목 한 종목씩 편입을 하고 있고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 방송 다음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 가능합니다. 전화 연결로 가능합니다. 네, 다음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한규수 매니저님 이야. 참 멋있습니다. 네. 65.37% 수익률 보여주면서 1위 여전히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요. 2위에는 백인현 매니저 4% 수익률, 그리고 3위에는 정종택 매니저 3%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는 조범수 매니저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퀄리타스 반도체 한규수 매니저 이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굳건히 2위를 지켜내고 있고요. 3위 네. 백인현 매니저의 네이버 7.32%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3위 싸움이 더 재밌네요. 정종택 매니저가 3.09%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조범수 매니저가 지금 수익률이 3.06%입니다. 오, 0.03% 차이. 네, 다음 주면 내일이면 또 바뀔 수 있다는 거. 네. 네. 자, 지금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1위는 좀 굳혀진 것 같고 과연 2위는 누가 차지할까?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종택 매니저님 먼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포트를 보면 다양한 섹터, 다양한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지 궁금하네요.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편집했던 바이오 두 개 좀 보겠습니다. 네. 윤한양이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술적으로 한번 장기평선 부근에서 눌림을 참 잘 받았고요. 또 이제 계속적으로 추세를 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이 한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고, 오늘 또 금융투자랑 그리고 투신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한번 아무래도 이게 이제 다음 달 좀 예정되어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기대감들을 더 볼 수 있는 좀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도 이제 두 번째 기업도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 좀 얘기 좀 드릴게요. 한올 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뭐 금융투자 쪽에서 연기금에서 꾸준히 좀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다시 한번 또 바닥을 만들면서 천천히 또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좀 월초에 좀 깔아놨던 거는 사실 뭐 1월 달에 있는 빅 이벤트 부분들에 대한 수혜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저도 이제 2위부터 4위까지는 진짜 50% 100%로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종목이 하나 나오느냐 요 차이하고 좀 결정될 것 같은데 네. 잘 깔아놨으니까 잘 또 수익 걷어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바이오 이야기 리뷰를 들어봤고요.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 리뷰해 볼까요? 좀 빠르게 3개 해도 됩니까? 얼마나 빨리 해주실지 들어보겠습니다. 엄청 빠르게 한 하겠습니다. 종목당 20초 자, 드릴게요. 넥슨 게임즈 먼저 말씀드릴 텐데, 일단 22일 날 이제 주식 매각권에 대한 결정이 있습니다. 잘 나오면은 올라가고 안 나오면은 그냥 별거 없습니다. 하지만 본업 지금 게임주는 괜찮다 말씀드리고요. MBT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치지직 서비스가 나왔는데, 네, MB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왔는데, 네. MBT 같은 게 치지직 서비스가 나온 이후에 현재 도네이션 서비스까지 출시를 했기 때문에 연계 서비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네이버 시장 내에서 아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SK가스입니다. 네. 이렇게 추운데. 네, 이렇게 춥지 않습니까?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에 네. 이게 시장 내에서 에너지주 종목들이 특히나 해운주와 에너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시장 내 지수 조정이 나올 때 해지성으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시장이 좀 강력하게 올라간 부분 때문에라도 좀 눌렸다 그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빠르게 세 종목 리뷰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정종택 매니저님, 이제 진짜 2위, 3위, 4위 진짜 어떤 종목 하나로 갈릴 것 같은데 바로 그 종목이 지금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네, 우선은 저는 이제 반도체 좀 중소형주로 준비를 좀 했고요. 네, KEC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뭐 실적보다는 주가의 위치적인 좀 측면에 좀 입각해서 준비를 한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십니다. 우선은 이제 차트 화면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쪽 이제 EUV 기업과 이제 협업 이런 부분도 기대감으로 인해서 12월 13일에 좀 주가가 흐름이 좀 계속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러다 5거래일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캔들 자체는 단기 평선을 다시 한번 또 위로 올라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돼서 준비를 했고요. 뭐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전력 반도체, CSS 사업진 신설 수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좀 살아 있고요. 이 모멘텀 자체가 이제 한 번에 끝날 거라 생각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장기
장기평선까지도 움직임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가격 전략 좀 얘기 드리면요. 매수가는 1,600원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83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KC였습니다. 전력 반도체고요. 다시 한번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지 목표가 1,830원, 손절가 1,500원입니다. 자, 이어서 조범수 매니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왔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와, 최근에 좀 고민이 많습니다. 네. 좀 진짜 독한 거 가져와서 빨리 급등하는 그런 거 잡아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 네. 욕심이 오늘- 생기죠? 욕심 생기죠. 네. 2등 하고 싶습니다. 예. 1등 하셔야죠. 너무 경고하셔가지고.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스맥이라는 종목 한번 스맥.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스맥이 사실 로봇주, 드론주, 전반적인 재료들 플랫폼은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최근에 협동 로봇, 특히나 정부 측에서도 로봇과 관련된 산업의 지원에 대한 발표도 나왔기 때문에 로봇주가 최근에 반도체나 AI 대비해서 지금 살짝 눌린 폭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스맥과 같은 종목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스맥을 가지고 온 이유가 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가져왔습니다. 22일 기조로 산업부에서 국가 중요시설 대드론 체계 고도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스맥 같은 경우에는 안티 드론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이슈에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 기술적 차트에서 앞에서 강력하게 매집봉을 세우고 양봉을 세운 다음에 최근에 일부 가격 조정 하루 이틀 보인 다음에 이전 돌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섹터 이 기업 기술적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오늘 재료도 좋고 차트도 괜찮다. 아마 최근에 좀 이전에 주목받았던 종목들이 단기 눌림폭을 보인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눌림 나오고 재차 돌파 시도하는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티드론은 뭐예요? 안티드론이요? 네. 말 그대로 드론을 막는 게 안티드론. 그런 걸 안티드론. 그리고 가격 전략을 지금 말씀 안 드렸는데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저는 매수가는 시초가입니다. 목표가는 5,400원, 손절가는 4,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연치 않게 제가 오늘 회사에 저녁 방송에도 불구하고는 오후 1시부터 네. 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신광선 매니저죠. 어제부터 이 종목에 대한 강조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좀 사고라 아닙니까? 사골이 원래 맛있습니다. 조금 더 아직 연약하다 나올 게 많다 이거죠? 원래 사골은 우리면 우릴수록 맛있는 게 사골 아니에요. 네. 근데 저 알겠습니다. 항상 궁금한 게 있는데 왜 항상 시초가로 매수를 하세요? 사실 근데 이게 항상 매수하면서 최근 시장 내에서 급등 나오다가 눌리는 섹터도 많다 보니까 네. 눌림이 나오는 순간부터 이 차트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 시초가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물론 기술적인 요인으로 내일장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면은 얼마만큼 눌릴까라고 따져보면 지수 흐름까지 봐야 되는데 주목도 여부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요새 시장에 관심이 아예 없어도 이렇게 눌림세가 깊지 않기 때문에 시초가로 들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 무료 방송 안내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정종태 매니저님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잠시 후 4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을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3분기까지 누적으로 좋은 실적을 보인 기업의 주가가 좀 많이 오늘 강하게 올라간 부분들도 분명하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종목에서 7종목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좀 복귀하고 그럼 이제 곧 또 새롭게 도래할 이제 4분기 어닝 시즌 이제 2023년 한 해치에 대한 이제 실적을 볼 수 있는 시즌이 이제 곧 도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오늘 브리핑 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잠시 후 40분 방송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잠시 후 10시 40분에 네. 정종택 매니저의 무료 방송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조범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 오늘 이 종목을 들고 나오려고 했는데 제 3회 제주 반도체 한번 들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이야. 근데 이게 좀 너무 매워가지고 이거는 잠시 후에 10시 30분에 무료 방송에서 공개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10시 30분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 조범수 매니저 10시 30분, 10시 40분에는 정종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반도체면 반도체 그리고 다양한 섹터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종택 매니저, 조범수 매니저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거든요. 네. 진짜 옷 따뜻하게 여며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